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을 추모하는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빛고울 광주의 사찰의 규모는 작지만 지역사회 포교와 자비행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이 108명의 불자들과 방송 포교 원력을 세웠습니다. 제주 원명선언 참선재단이 중앙승가대 스님들을 위한 참선 집중수행 참사람의 향기를 시작했습니다. 승가대 스님들은 고불식을 통해 참된 지혜를 완성하기 위한 수행정진을 소원했습니다. 가정에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최초 수익 사업을 위한 사찰음식 문화연구소가 발족돼 사찰음식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온라인 공간에서 포럼을 열고 명상과 웰빙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해거 스님은 명상으로 질병의 두려움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음선언 대행선연구원이 불교 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제3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묘공학술 장학증서 전달식도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6월 2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을 추모하는 위령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원광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순국 선열과 6.25 전쟁에서 전사하신 국군과 참전국 장병, 군 복무 중에 순직한 호국 영령의 왕생 극락을 기원하며 올해로 21번째 열린 호국 영령 위령대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 불교총신도회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전사한 국군과 참전국 장병 등 나라를 위해 순직한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가능하게 한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가까이 서고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값진 희생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호국 영령 위령대제는 천도의식에 이어 추모 법회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군종교구장 해자 스님을 비롯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며 부처님 전에 평화의 불을 밝혔습니다. 해자 스님은 한국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 자비와 호국 정신으로 우리 민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국난을 극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위령대제를 봉행한 인연 공덕으로 가정은 화평하고 사회는 소통하며 나라는 안정되어 평화와 희망이 한반도에 항상 하여 전쟁 없는 세상이 구현되어 평화가 함께하는 초석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부대중은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고 대립과 갈등이 없는 밝은 세상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빛고울 광주의 사찰의 규모는 작지만 지역사회 포교와 자비행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인데요. 최근에는 108명의 불자들과 방송포교 원력을 세우고 법보시에 큰 공덕도 쌓았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광주 월산동 골목 안 주택 건물. 화려한 단청과 기와는 없지만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해마다 쌀과 방한복 등을 기부해오고 있는 연꽃 향기 자비나눔 본부 광주 소원정사입니다.
강원도에서 수행하던 도계 스님이 만행길에 올라 맺게 된 인연으로 터를 잡은 지 17년. 15평 남짓의 소원정사 불사는 마다한 스님이지만 침체된 호남불교의 희망이 될 광주 전남 전통문화명상센터 건립에 1억 800만 원을 개척하며 보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광주 전남 전통문화명상센터는 꼭 내원을 세워서 이 생에서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누고 코로나 방역 활동으로 지친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도계 스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비행뿐만 아니라 지역 사찰들과 힘을 모아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앞장서며 호남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도계 스님은 최근 그동안 미뤄왔던 BTN 불교TV 방송 포교 불사에도 원력을 세웠습니다. 한 분의 스님이 포교하는 것보다 이 매체가 전국 전 세계로다가 나가지 않습니까? 불교 텔레비에 나와서 포교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늦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라도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런 마음을 내고 TV와 라디오로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붓다회에 전국 연꽃 향기 자비나눔 회원 108명과 동참해 한 달에 10,000원씩 법보시 공덕을 쌓기로 한 겁니다. BTN 불교 TV 사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진작 후원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내서 BTN에 후원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본인 그릇의 크기를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곳을 돕고 있다는 도계 스님.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일이 법당이 커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부처님법을 스님은 행동으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제주 원명선언 참선재단이 중앙승가대 스님들을 위한 참선 집중수행 참사람의 향기를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고불식을 통해 참된 지혜를 완성하기 위한 수행정진을 서원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 종정, 서홍스님의 참사랑 운동 유지를 이어 해남 미왕사에서 제주 원명선언으로 127회를 맞이한 참선 집중수행 참사랑의 향기. 지난 18일 참선재단이 한주 대효스님과 이사장 금강스님,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불식을 봉행하고 참선 집중수행 참사랑의 향기를 시작했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이 지금의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시작으로 참사람에 이르도록 다급성에 지은 허물은 참회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 맑히고 보살도를 수행하여 정진할 것이오니 이를 증명하시옵소서. 7박 8일간 몸과 마음을 청정히해 참성수행과 무건, 마음 집중에 매진할 중앙승가대 스님들은 서원문을 낭독하며 수행을 통해 참나를 마주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차분하게, 고요하게, 깊게, 천천히 나를 만나겠습니다. 참 나를 만나겠습니다. 그리하여 참사랑의 향기 은은하게 피울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간절히 발언합니다. 참선재단은 한국 전통의 참선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직관 수행을 통해 스님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건강운동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열애라 하면 열애가 아니다. 날아가고 놔두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사록에서도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한가해진다. 과학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면 마음속에 갈증이 수행에 대한 갈증, 참선 공부에 대한 갈증, 7박 8일간의 이런 수행을 딱 하고 난다면 학교 공부에도 이제 중심이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들을 대상으로 첫 선을 보인 참선재단의 참성집중수행 참사랑의 향기. 참사랑의 향기가 제주 불교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가입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온라인 무료 강연 고인사이드 12번째 강연이 내일 오후 8시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강사로 나서는 법상스님은 생활 속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마음 수행의 방법을 살펴봅니다. 스님은 유튜브 법상스님의 목탁소리를 통해 8만여 구독자와 소통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BTN 불교TV 법상스님의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상하지만 파격적이고 쉽지만 강력한 설법으로 코로나19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보다 쉬운 언어로 생활 속 수행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토르트 제품이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계종 최초로 수익 사업을 위한 사찰음식 문화연구소가 발족돼 가정에서도 사찰음식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외식보단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정식 간편식 시장 규모는 4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5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냉동식품에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까지 레스토랑 수준의 제품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봉은사가 사찰음식 문화연구소를 개설하고 가정 간편식의 건강한 밥상 사찰음식 보급에 나섰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초대 사찰음식 문화연구소장에 마하연 사찰음식문화원 원장 우관 스님을 임명하고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찰음식 개발과 보급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세계적인 음식이 되어버린 것이 사찰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찰 음식을 브랜드화하고 이것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아마 우관 스님께서 큰 역할을. 인류가 기후위기에 직면하면서 제식의 사찰 음식이 단순한 건강 음식을 넘어 환경의 선순환의 작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봉은사 사찰음식 문화연구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식문화를 넘어 정신문화까지 담은 사찰음식의 접근성을 높이는 연구와 레시피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종단 최초로 이게 어떤 수익 사업을 위한 발족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궁극에 가서는 종단의 사찰음식 교육까지 다 주관할 수 있는, 관장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냥 한국뿐만이 아니고 K푸드의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사찰 음식이에요. 봉은사는 커지고 있는 가정 간편식 시장에서 사찰 건강 음식으로 음식문화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나아가 종단의 안정적인 수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 유통망까지 접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찰 음식을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그 홍보를 열심히 하고 많은 분들한테 사찰 음식 알리면은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이제 추가적인 사업. 건강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사찰 음식이 K푸드의 대표 음식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도 기대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온라인 공간에서 제3차 포럼을 열고 명상과 웰빙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협회장 해거스님은 질병의 두려움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며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바쁘게 돌아가면서 잠시 동안 찾는 심적 여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명상은 본래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이지만 지금은 이웃 종교를 비롯해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널리 명상을 통해 심신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지도자를 양성하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세 번째 포럼을 열어 명상과 웰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협회장 해거스님은 세상의 세 가지 두려움으로 천재지변, 전쟁, 질병을 꼽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이나 천재지변의 두려움이나
이 질병의 두려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앞으로 더 방향을 달리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럴 때게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어찌 하면은 이럴 때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럴 때게 우리는 명상이라는 것을 하나를 땅에 화두를 들고 나설 수가 있습니다. 명상의 형태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현대에 들어 명상이 종교적 수행의 차원을 넘어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몰아치는 시기, 오히려 자비명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명상과학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미산 스님은 전통 불교와 현대 불교, 과학에서의 자비명상을 분석해 소개했습니다. 서양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매우 실질적인 이 마인드풀니스와 이 컴패션, 이 두 개를 현대화해서 다양한 스승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40여 년 동안 마인드풀니스를 과학화해서 지금 명상과학이라고 하는 큰 이 학문 범주를 확립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공감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산 스님은 심리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과학 실험 결과를 소개하며 자비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럼은 이외에도 외상 후 성장, 기도와 의식 성장을 소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다음 날에는 명상과 심신 건강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해 명상을 통한 웰빙 추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한마음선언 대행선 연구원이 불교 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제3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묘공학술 장학증서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학문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고 있는 대행선 연구원. 개원 첫 해부터 진행했던 학술 대회가 벌써 5번째를 맞이했고 해를 거듭하면서 축적되는 논문들을 바탕으로 학자들의 연구는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부응해서 이 시대의 중생들을 깨달음의 삶으로 계도해 줄 수 있는 수행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 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을 대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동국대 이기훈 교수는 천태학에서 바라본 대행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천태학의 오시경전의 교상과 교학적 성격, 오시교절의 3가지 면에 대해서 대행설법을 고찰했습니다. 우시의 하암, 아함, 용화, 반나, 독하열반뿐만 아니라 정토 등의 교화 불안을 두루 수행하고 있다. 학술대회에 앞서 제3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묘공학술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묘공학술상 최우수상은 주인공 리더십의 가능성을 연구한 김영래 고려대 교수가, 우수상은 티베트 3회 논쟁 속 중국 화상 마하연의 선사상을 재조명한 차상엽 경북대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묘공학술상에 지원한 16명의 지원자 중 5명을 선정해 논문 집필에 들어갔고 올해 4월 최종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이 논문을 대상으로 5명의 국내 권위자들이 심사위원이 음정한 이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발표되신 대로 이 2분이 최종 우수자로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학술상 받으신 거 더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논문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묘공학술 장학상 받는 분들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묘공학술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7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대행선 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은 묘공학술상이 3회째를 맞았지만 아직 대상 수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공주 방어사가 백제 고도 공주 지역을 대표할 백제 양식의 대웅전을 새롭게 건립하기 위해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기공식에는 방어사 창건주,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제안 스님을 비롯해 주지 적광 스님, 마곡사 기획국장 태설 스님 등이 함께해 건립불사의 원만회양을 발언했습니다. 제안 스님은 백제 고도인 공주 지역 사찰에 백제 양식의 대웅전이 없었다며 백제 특유의 건축 구조라 할 수 있는 하흥식 구조인 완주 화엄사 극락전을 참고해 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 적광 스님은 내년 봄쯤에 완공될 대웅전 불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진하는 수행도량, 불자들의 귀처가 될 기도 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 불교사업연합회 제17대 회장에 포천 왕산사 주지 왕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포천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18일 왕산사에서 회장 취임식을 열고 왕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왕산 스님은 포천시의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합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스님들이 한데 뜻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삼론종 종정 해승 스님은 왕산 스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연합회 스님들은 1,500만 원의 장학금도 마련해 관내 우수 학생 15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주교도소 제17대 교정협의회장에 광주 금당선언 주지 진표 스님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난달 4월 정기총회를 열고 취임할 예정이었던 진표 스님은 코로나19로 취임식이 연기됐다가 상황이 나아지면서 지난 17일 공식 취임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날 유태호 광주교도소장을 비롯해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정협의 회원들이 참석해 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새 집행부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2001년부터 광주교도소 교정활동을 시작한 진표 스님은 20년 넘게 수용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교화를 위해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가 일북 서경보 스님 탄신 107주년과 원적 25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안성 영평사에서 봉행된 추모법회는 일북문도중앙회 회장 정림스님, 총재대행 동봉스님, 수석부회장 공심스님 등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인원만이 참석했습니다. 회장 정림스님은 일봉스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을 잃지 않고 나와 내 이웃이 화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일북문도회는 서경보 스님의 뜻을 이어 한국 불교의 세계적 위상 제고와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지난 16일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남성사에서 2021년 신임군승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제54기 신임군승 17명은 지난 3월 30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에 입대해 5주간의 기초군사교육과 영동 종합행정학교에서 7주간의 군종장교 직무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수료 이전 임관 고불식을 봉행하게 됐으며 신임 군승들은 오는 6월 25일 정식으로 임관하게 됩니다. 임관 장교들은 육군에 11명, 해군에 4명, 공군에 2명이 배치돼 군 장병들에게 자비 사상을 전할 예정입니다. 군종교구장 해자 스님은 앞으로 일선 군법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